예, 지금 이번 시간에 하는 내용들이 아주 중요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를 좀 했죠, 그죠? 했는데 여기까지 또 여기까지 또 여기 다 했습니다. 혹시 이해가 안 되는 학생이 있으면 뭐 해야 된다? 복습하면 됩니다. 됐죠? 여기까지 했죠? 여기 했고 여기 했고 이거 했죠, 그죠? 이것도 했고 여기도 했고. 자, 여기도 했는데 이거 했는데 잠깐만 슬라이드 쉐어로 한번 가볼게요. 왜 쉐어를 했을까 하면 이유가 있겠죠, 그죠? 중요하니까. 자, 그럼 무슨 얘기를 할 거냐 하면 잘 봐야 됩니다. 왼쪽에 유수 형성기 보이나 모르겠다. 이렇게 가면 자, 유수 형성기가 있죠, 그죠? 배동바지 때 우리말로. 그 다음 이삭 생길 때 유수 분화기, 그리고 이삭가지 생길 때 1차 이삭가지 분화기, 2차 이삭가지 분화기, 그리고 이삭꽃 생길 때 영화 분화기. 요것은 분화 시작, 중간 끝날 때 세 개 스테이지로 구분하더라. 그리고 이삭이 벨 때 요것을 볼록하게 이삭이 이제 도톰하게 이렇게 되는 것을 수인기, 이삭 벨 때라고 합니다. 요때는 생식 세포가 이제 생길 때고, 그 다음 이제 감수 분열을 시작하죠. 그러면 이제 감수 분열이 시작하고 중간 때 끝날 때, 그리고 화분이 발달하는 시기, 화분이 완성되는 시기, 그리고 이제 드디어 꽃이 만들어져서 피는 시기, 출수기, 꽃필 때. 요게 이제 출수 전 이삭이 잎집을 뚫고 요렇게 나오는 게 출수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한 10% 정도 나오면 출수시다. 그리고 40-50% 전체 면적의 40-50% 정도 이삭이 나오는 것을, 출수한 것을 출수기 이렇게 얘기하고, 90% 100% 정도 다 됐을 때, 다 출수했을 때를 수전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출수전 일수는 참조를 해야 됩니다. 30일, 27, 8일, 그리고 24일에서 18일까지. 그리고 수인기는 16일, 감수분열기는 시작 때부터 하면 15일에서 5일까지. 그리고 화분 발달하는 시기가 4일에서 2일까지. 꽃필 때는 그날이다. 요게 이제 이삭 길이가 있는데, 저 위에 보면 유수 형성기 분화기 보면 0.02mm죠, 그죠? 육안으로 안 보여요. 그래서 돋보기를 보면은, 야, 눈곱이 아니죠. 바늘이나 이거 머리카락 정도로 보여요. 그 돋보기 사이즈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0.02mm예요. 아니, 0.02cm고 2mm입니다. 그죠? 2mm. 머리카락 몇 개 굵기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삭가지 생길 때는 4mm. 그 다음 분화할 때는, 이삭가지 분화할 때는 0.1cm니까 10mm, 1mm죠, 그죠? 1mm. 그리고 이삭꽃이 생길 때는 0.04cm니까 0.4, 그죠? cm로 하면 0.4cm죠. 맞죠? 미리로 하면 몇 미리? 4mm. 그죠? 그 다음에 1.5mm, 3.5mm. 알지? 15mm, 35mm. 이렇게 되죠. 그죠? 그 다음에 80mm, 150mm, 1.5cm.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수인기 때는 생식세포가 이제 생길 때고, cm로 할게요. 이건 크니까 1.5에서 5cm. 이 정도 길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감수분열기는 5cm에서 20cm 이 정도. 이 정도에서 이 정도로 이렇게 길다. 화분이 발달하고 완성되는 시기는 다 자랐다. 꽃이 필 때도 다 자란 시기다. 자, 염령지수란 말이 있는데, 염령지수가 무슨 말이냐 하면, 마지막 잎이 나오는 것을 지엽이라 그래요. 지엽. 요 마지막 잎이 나오는 걸 기점으로 해서 그 마지막 아래에 있는 것을 제1엽이라 그래. 요 지엽 바로 아래 나오는 것을 1엽. 그 아래 나오는 것을 제2엽.
그 아래 나온 것을 제3엽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지엽이 완전히 전개가 다 됐다 하면은 염령지수가 끝이에요. 그럼 통상적으로 한 폭이 한 주에서 잎이 몇 개 정도 나오느냐 하면은 16개 정도 나와요. 정상적으로 생육했을 때. 그럼 16개의 마지막에 지엽이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그죠? 나오는데 요게 이제 기본적으로 100으로 보는 거예요. 지엽이 다 자랐을 때. 그러면 일체 1엽이 요 정도 절반 정도, 지엽의 절반 정도 되면은 이건 염령 지수를 얼마나 하면 될까요? 요게 16이라면 마지막에 절반 정도 자랐다면 그러면 요게 16이면 요것은 지금 그 아래에 있는 제1엽은 염령이 다 자라면 몇이라고 할까요? 여기 다 자랐다. 응? 아, 퍼센테이지로 보면, 지수로 보면 100인데, 엽 0으로 보면은, 여기 16이잖아. 다 자랐다 하면 16개로 정상이라 하면, 그럼 15죠. 여기 다 나왔으면. 그죠? 그 아래 제2엽은 다 자라면 14겠죠. 근본 원리는 그런데,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종자가 발화를 해서 맨 처음에 초엽이 나오죠? 1엽이 나오죠? 그 다음에 2엽이 나오죠? 2엽이 제1 본엽이 살아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 서포 모양으로 생겼죠? 그 다음 3, 4, 5, 6, 7, 8에서 쫙 해서 16개 지역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아래서 초엽에서 카운트 하다가 보니까 분할이 계속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개를 심으면 15개, 30개, 40개까지 분할을 해. 어떻게 카운트를 해? 염령을 카운트를 할 수가 없어. 어릴 때는 할 수 있지만 크면 못해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요걸 보고 하는 거예요. 지엽이 완전히 이렇게 맨 마지막 잎이 나왔을 때를 뭘로 한다? 100으로 하자 이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요거 끝에서 지엽 말고 그 아래에 있는 그 하이엽 제1 본엽이 다 자랐을 때 그리고 제2엽이 다 자랐을 때 요걸 기준으로 해서 염령 지수를 정해놓은 거예요. 그럼 정해놓고 보니까 여기가 100이죠. 여기는 다 자랐으니까 잎이. 그 다음에 요때 요렇게 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할 때 뭘 했느냐 하면 엽이 간장이라는 애를 얘기를 했어요. 예비 간장이 안 했나? 아직 안 했나? 했는데 왜 안 했다 해? 보자 그럼. 여기 있네. 안 했네. 미안, 나는 한 줄 알았어. 자, 지금 여기 있잖아요, 여기. 내가 이 얘기를 앞에서 한 줄 알았어. 안 했,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좋아요. 자, 그러면 감소 분열이 시작된다 하면 암술과 수술이 만들어지기가 시작됐다 이 얘기했죠, 그죠?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는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습니다, 그죠? 요거죠, 그죠? 위에 있는 거는 화분, 소위 꽃가루가 만들어지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것은 배낭, 그러니까 암술이 만들어지는 부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분명히 얘기는 했어. 자, 그러면 이 여비간장은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여비간장이 제로란 얘기, 플러스 마이너스 0이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 요 마지막 잎이 나오는 거 있죠, 그죠? 마지막 잎이 나오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요 줄기에서 요렇게 잎집에서 나오잖아요, 그죠? 잎집하고 여기 높이가 같을 때 그걸 제로라 그래. 그러면 요 높이가 낮다면 어떻게 돼요? 마지막 잎이 아직 덜 났으면은, 그래서 그걸 마이너스 10cm, 그리고 10cm 올라갔으면 플러스 10cm. 그러면 마이너스 10cm는
감소 분열이 시작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예비 간장이 갔다라고 할 때는 뭐다? 감소 분열이 중간쯤 진행됐다 얘기예요. 그 다음에 완전히 전개됐을 때, 감소 분열이 끝났을 때는 플러스 10cm 이 정도 되면 이제 감소 분열이 끝났다. 그 세포가 1개에서 2개, 4개, 8개 이런 식으로 다 분열이 끝났다 이 얘기입니다. 이해됩니까? 대답 없는 거 이해 안 되는 것 같은데. 야, 했잖아. 자, 봐. 여기 지금 화분이 형성되고 배낭이 형성되는 거 있죠? 여기 감소 분열이나, 그러니까 분열이 뭐예요? 우리 군대에서 여러 명 서서, 자, 뒤로 돌아올까 하면 딱 해서 뒤로 돌아가죠. 그죠? 그 다음에 좌로 올까 하면 해서 뭐 한다? 좌로 이렇게 돌아가죠. 가다가 우로 가 하면 여기서 우로 척척 이렇게 가잖아. 그러면은 10명이 있었던 것 같으면 나중에 이렇게 가고 저렇게 하고 하면 쫙 해서 하나의 모양이 딱 만들어지죠. 원래는 한 덩어리였잖아. 같이 붙어 있다가. 그래서 이제 분열을 하는 거지. 그것은 군대식 분열이고, 세포에서는 1개가 있다가 2개가 되고, 2개가 각각 2개로 나누어지니까 4개가 되고, 4개가 각각 2개로 되니까 8개가 되고, 그렇게 분열을 하는 거지. 그럼 아기가 있다가, 아기가 지금 여러분만큼 크는 데는 그러면은 가만히 있어서 크냐? 아니다. 세포 수가 늘어난 거죠. 어릴 때는 세포 수가 요만큼 있다가 크면은 더 많아지. 그걸 이제 세포 분열이라 그래. 그런데 세포가 분열을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위라든지 뭐 대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상 분열을 하면 그 암덩어리가 되는 거지. 암세포가 돼. 분열 잘못하면. 그죠? 그 매일 누구나 나이가 많이 먹은 경우, 어릴 때는 덜 하지만은, 암세포가 매일 만들어져. 그 만들어지는데 그걸 그대로 놔두면은 어떻게 될까요? 위암 걸리고 폐암 뭐 다 걸리겠죠. 그런데 정상적인 세포, 그걸 또 암세포를 죽이는 킬러 세포가 물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면역 체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직도 암세포는 만들어지고 있어. 그러니까 얼마나 만들어지느냐, 그걸 컨트롤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폐에서는 감소 분열을 한다는 것은 꽃가루가 이렇게 만들어져. 그죠? 원래는 우리 눈에도 안 보이던 아주 뭐였어요? 유수가 어린 이상이 많이 여기 분화가 된다, 뭐 형성이 된다, 분화가 된다. 요거는 이삭백이 30일 전이다, 32일 전이다 얘기를 하는데, 얘가 자라서 어떻게 된다? 꽃가루가 완전한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죠? 거기에는 꽃가루만 있느냐, 유수에는. 암술도 이미 만들어지진 않았어, 아직은. 언제? 감소 분열기 때 만들어지는 거예요. 출소전 한 10일, 15일, 이때. 그러면은, 수술은 지금 만들었어. 암술은, 그 암술은 우리가 보면은 수술이 6개에 요렇게 있다 했죠, 그죠? 맨 끝에 있는 게 뭐라? 수술의 맨 끝에 있는 게 뭐예요? 아, 약이잖아, 약. 꽃가루고 거기 있잖아. 자, 갑니다. 안 했나? 안 했네. 아, 미안. 여기 보면 이제 만들어지는 과정이, 내가 뭐 이게 그걸 안 들고 왔는데, 자, 일단 여기 봅니다. 맨 위에 꽃밥이라고 있죠. 꽃밥. 저게 만들어지는 거야. 그는 꽃밥이 이제 어느 정도 성숙해서 똥 터지잖아. 터지면 꽃가루가 도로로로 이렇게 막 떨어지겠죠. 떨어져서 어떻게 한다? 여기 암술 머리에 소위 주두라고 합니다. 이게 앉겠지. 앉으면 여기에 꽃가루가 타고 그냥 있느냐? 아니다. 요게 소위 일명 암술입니다. 시방으로 들어간다. 여기 시방으로. 그죠? 시방으로 들어가서, 여기 보면은 요게 이제 요렇게 커지는 과정인데, 요 안에서 조세포하고, 그 다음 극핵하고, 가운데 쪽에 있는 거하고 결합을 하겠죠. 그래서 뭐가 만들어진다? 조세포하고 결합하는 것은
배가 되고 소위 엠브리오 노란색 되는 거 있죠, 그죠? 쌀 아래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 밥으로 주로 먹는, 지금 쌀 보면 쌀 모양이 타원형으로 요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한 부분이 요렇게 떨어져 나가 있죠, 그죠? 원래 요렇게 돼야 되는데 요게 떨어져 나가 있잖아. 그럼 도정하면서 이제 소위 호분층, 단백질층을 떨어내서 그렇죠, 그죠? 그 떨어져 나간 게 뭐다? 배예요. 배 엠브리오가 되는 거예요. 그 조세포하고 요게 꽃가루하고 결합해서 EN, N 더하기 N 해서 EN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통상적으로 우리가 10분도미,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현미층, 그러니까 호분층이라고 하죠. 호분층을 완전히 깎아내고 백미 하얀 쌀만 먹었을 때, 그죠? 하얀 쌀만 되는 그 부분이 뭐다? 배유라는 거죠. 배유. 엔도스펌이라고 그래요. 영어로 하면. 이 엔도스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가운데 극핵 N 해서 극핵이 두 개가 있어서, 두 개가 있고 위에 꽃가루가 하나 와서 수정되니까 뭐 된다? 사면이 되죠. 그래서 배유는 사면이고 배는 2N이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배도 만들고 배유도 만들었죠. 그러면 수정을 한 번 한 거예요? 두 번 한 거예요? 두 번 했죠. 그래서 중복 수정이라 이렇게 말한다 이거예요. 이제 이해됩니까? 아직도 대답이 없네. 자, 그 다음에 이거 안 했나 지난 시간에? 했지? 그래, 분명히 했는데 해놓고 안 했다고 또 시침이 떼고 있으면 되네. 자, 그 다음 이거 갑니다. 자, 출수는 과연 뭐냐? 이상목 마디 사이의 급신장에 의해서 이제 출수가 이루어지는데 이상목 마디죠, 그죠? 자, 여기 보면 여기 이삭이 있고 여기 조금 전에 얘기한 끝입, 일명 지엽이라고 하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있는 잎을 제1엽, 그 아래 제2엽, 제3엽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럼 출수 이후에는 그러면 광합성이 어떤 애들이 주로 하느냐? 요 아래 있는 애들이 광합성을 주로 해서 이 이삭이 자라느냐? 아니더라는 거예요. 주로 위에 있는 잎 3개 내지 4개가 광합성을 다 해버려요. 지엽 포함해서. 그러니까 제3엽까지 그것이 후반기에 알맹이를, 나달을 얼마나 키우느냐 안 키우느냐 결정한다 이 얘기입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수정이 되어서 얘가 알맹이 처음에는 수정 그 출수하면 요 상태로 되다가 요렇게 커지죠, 그죠? 요렇게 커지잖아. 커진다는 말은 뭐예요? 안에 내용물이 증가한다는 얘기죠, 그죠? 내용물이 요렇게 이제 증가해 안에. 그러면 처음에는 단백질이 질소 기준으로 해서 요렇게 차 있다가 형태는 다 갖추었다 이 말이에요. 출수할 때 갖추면서 이제 어떻게 한다? 단백질이 제 자리를 잡아가. 그러면 출수하고 한 일주일 정도 있다 보면 안에 아무것도 없어. 그냥 이 밥만 있어. 밥이라고는 암술과 수술만 있어. 그러고 한 일주일 이후부터 뭐가 된다? 단백질이 제자리를 잡아간다. 실제로 보면 일주일 정도 걸리죠. 그러고 나서 뭐 한다? 요런 형태를 이제 갖추게 되는 거지. 그러면 단백질이 요렇게 바깥층을 여기서 맨 바깥쪽 안쪽이죠. 안쪽에 이렇게 채워온. 이렇게 있다가 그 다음에 이 잎들에서 뭘 한다? 광합성을 해서 당을 만든다. 당을 만들어서 저장이 뭐로 된다? 여기에 전분으로 스타치로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분이 아밀로스가 많으냐 아밀로펙틴이 많으냐 비슷하냐 어떠냐를 가지고 뭐 한다? 우리가 그것을 분류를 한다. 그죠? 그건 다음 얘기고, 일단 전분이 차는 과정은 당이 광합성에 의해서 당을 만들어서 여기 찬다 이 얘기예요. 됐죠? 그러면 딱 보면 한 일주일 열흘 정도 지나면 손톱으로 쫙 누르거나 이렇게 딱 벗겨보면 뭐다? 우유처럼 돼 있다. 우유처럼. 요 때를 뭐라 한다? 유자를 써서 유숙기를 한다. 그런데 거기서 한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얘가 한 열흘 정도 지나야 되겠지. 한 열흘 정도 지나니까 뭐 한다? 이게 누르니까 뭐 한다? 우유처럼이 아니고 풀처럼, 그죠? 우유가 약간 굳어진 풀처럼 되어 있다. 그 시기를 무슨 시기를 하면 되겠다? 풀, 호자를 써서 호숫기, 이렇게 부른다, 이 얘기예요. 근데 이제 풀처럼 됐어. 그 다음에 이제 한 열흘 정도 지났어. 그러면 이제 출수하고 한 30일 정도 됐죠? 요 시기에 눌러보니까 풀 같은 게 또 안 나와. 그러니까 꽉 손톱으로 세게 이제 껍질 벗겨서 눌러보니까 뭐 한다? 형태가 완전히 다 돼 있어. 다 된 상태에서 뭐 한다? 이게 가루가 돼버려. 그런데 껍질이 어떤 색깔이에요? 원래는 초록색이었는데 이게 나달의 껍질을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영이라고도 하죠, 그죠? 그러니까 외영, 내영 있었잖아. 큰 껍질, 작은 껍질 이렇게 사고 있다 했잖아, 그죠? 그러면 여기서는 껍질 있네. 큰 껍질, 작은 껍질 있잖아. 그러면 이 껍질 색이 그린에서 옐로우로 변하는 거예요. 그럼 옐로우로 변하면 그 시기를 뭐라 한다? 누를 황자를 써서 황숙기 이렇게 부른다. 그 유숙기, 호숙기, 황숙기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럼 종자를 쓸 때는 요 황숙기 후반기에 채종을 해서 종자를 따서 종자를 공급해 주면 됩니다. 종자로 쓰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내가 밥을 해 먹겠다 할 때는 어떻게 한다? 요거보다 한 일주일에서 한 10일 정도 있다가 수확을 해요. 그러면 여기에 나달 알맹이에 수분 함량이 몇 프로냐 하면은 24 내지 25% 정도일 때 수확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이더라 하는 얘기예요. 그럼 왜 그때 수확을 하면 경제적일까 생각해 보면 수분이 예를 들어서 황숙기 후반에서 수확해도 수량에는 차이가 없어요. 양에는 차이가 없는데 너무 일찍 수확해서 건조를 시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수분이 약 35%대 수확한다 가정하면 수바라가 생길 수도 있겠지. 그럴 수도 있겠지. 그냥 놔두면 그렇게 생기겠지. 수분이 많으니까. 또 그거 말고 우리가 가공해서 먹는다고 가정하면 가공하는 과정에서 수분을 16%, 15%로 줄여야 되죠. 그럼 35%에서 15%가 줄이려고 하면은 건조 비용이 많이 들겠죠. 많이 들잖아. RPG에서 하면. 그러면 에너지 소비량이 엄청나잖아. 그런데 24%에서 15%로 수분을 줄이는 것은 9% 정도만 수분을 날리면 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완숙기, 초기 또는 중기 정도의 수분이 24, 5% 정도 됐을 때 수확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이다. 그리고 밥맛에도 영향을 전혀 미치지 않고 밥맛도 좋더라 하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러면 하나 더 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내기를 조금 일찍 하는 경우가 있어. 자, 남부지방이 4월 달에 모내기를 한다. 그죠? 4월 달에 하는데 통상은 5월 말 6월 초에 하는데 4월 달에서 언제 수확하냐면 8월 달에 수확하는 품종이 있어요. 대체적으로 품종에 조자가 들어간 1월 조자인데 이런 애들이 8월 달에 수확하는 게 많아. 그러면 이것을 1월 조자를 써서 조생종 품종이라고 해요. 그럼 조생종 품종은 완전히 완숙기까지 될 때 기다리면 수분이 24, 5%까지 될 때까지 기다리면 이게 9월 달에 수확해야 될 수도 있죠. 늦어질 수 있죠. 그러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추석이 우리가 9월 20일, 30일이다 하면은 도정해서 유통하는데 문제가 있겠죠. 어쩌든지, 어떻게 하든지 추석 전에 제사상에 올릴 수 있는 소비가 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가격을 더 받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조상님에게 햅쌀을 드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긴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때는 통상적으로 밥맛이 별로 없으니까 조생종을 구입을 해서 제사상에 놓는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가격이 통상 1kg에 3,000원 하던 것이 그때는 6,000원
정도까지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양은 필요 없지만, 그죠? 우리 전체 소비량의 5%에서 한 10% 정도까지는 조생종으로 그렇게 처리를 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이때는 굳이 24%, 25%까지 수분이 감소하지 않아도 수확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할 수 있다가 아니고 실제는 해야 돼. 그래야 경제성이 있어. 그때는 수분이 30%, 32% 돼도 수확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건조시키는데 건조 비용이 추가로 조금 더 들죠, 그죠? 들어도 비싸게 팔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오해 말고 이해를 하기를 바래요. 그리고 이 벽시는 아주 재밌는 애예요. 뭐냐면 여기서 이제 수술에 꽃가루가 암술의 주두에 앉아서 이렇게 해서 중복수정이 일어나는데, 만약에 바깥에 비가 온다, 바람이 분다 하면은 요게 외형 큰 껍질, 요거 내형 작은 껍질이에요. 껍질을 이렇게 벌릴까요? 그냥 닫아 놓고 있을까요? 비바람이 친다 할 때는 껍질을 못 벌려. 딱 닫고 있어. 그러면 수분은 어떻게 해? 꽃가루가 어떻게 터져? 못 터지겠죠? 아니, 통상적으로 보면 못 터지잖아. 근데 얘가 터져. 안에서. 요 닫힌 상태에서 꽃가루가 터져. 그래서 이 암술 주두에 앉는 거예요. 그러면 요것을 닫혀있는 상태, 폐화라 그래요. 폐화 상태에서 꽃가루가 떨어져서 수분 수정이 일어난다 해서 요것을 폐화 수정이라고 해요. 폐화. 폐화할 때 폐화 같네. 우리 한글로 쓰면은 어쨌든 닫힐 폐자예요. 폐화 수정이다. 이렇게 칭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면 수분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하면 아침에 보통 9시경에 시작해서 11시 때 가장 많이 돼요. 그럼 온도는 몇 도씨? 온도는 여기 나와있죠? 33도씨 내외. 수분은 7, 80%일 때. 몇 대가 수분을 가장 잘해. 가만히 보니까 이게 엄청 덥잖아. 33도씨면, 그죠? 그 한여름에 출소가 된다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8월달이다. 8월달. 자, 조금 더 가봅니다. 자, 집중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분이 끝났다. 수정이 끝났죠? 그럼 알맹이가 자라야 되겠지. 그죠? 알맹이가 자라는 것을 우리가 전문용어로 덩숙이라고 해요. 덩숙. 알맹이가 찬다. 광합성을 내서 잎에서 여기 이삭에 보내서 이 수분 수정이 이루어지고 나면 이게 알맹이가 커간다 이 말이죠. 안에. 속이 찬다 이래요. 속이 차는 것을 덩숙, 영어로 하면 ripening, R-I-P-I-N-G, ripening이라고 해요. 그럼 ripening 이루어진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ripening 단계를 맨 처음에 전유자를 써서 유숙기, 그 다음 풀호자를 써서 호숙기, 그 다음 루를 황자를 써서 황숙기, 그 다음 완숙기 이렇게 구분하죠. 그죠? 근데 고숙기도 있긴 있는데 고숙기는 완전히 갈변해서 이상목이 이렇게 꺾여버리는 시기예요. 소위 고스라지는 시기. 만지면 드르륵 하는 시기. 그때는 이미 뭐한다? 그때 수화가 밥맛이 없어. 먹을 수가 없어요. 완전 변색되고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 그래서 여기 종자로 쓸 때는 황숙기 후반기에 수확하는 것이 좋고, 우리가 식용을 할 때는 완숙기 초기에 하는 것이 좋다. 그러면 날짜로 보면 언제냐 하면 통상적으로 출수 후에 중만생종은 43일, 45일 정도예요. 그 다음에 조생종은 30일에서 35일경에 수확을 한다 이 말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죠? 아주 중요한 거였습니다.